성창경 위원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성창경 위원장님. 요즘에 그 우파 정치권이요. 이게 지금 분열이냐, 통합이냐, 뭐 김문수 신당, 정광훈 목사님하고 김문수 신당이 이게 분열이냐, 통합이 될 것이 잘 될 것이냐, 우파의 손이 될 것이냐, 지금 걱정도 많고 희망도 많고 어떻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 우파 신당에 대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토론을 하실 때 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지금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용서하자 응징하자 응징해야 한번 복수해야 된다 복수해야 이런 된다. 얘기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송창경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복수가 아니라 처벌 응징을 해야 된다. 응징 그렇지 좋다. 왜냐하면 이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망가뜨리고 그럼 헌법 질서와 법치를 붕괴시킨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통성 자체를 부인한 세력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걸 두고선 안 돼요. 뭐 용서나 이 차원이 아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파괴했기 때문에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세력이지 그렇죠. 이걸 뭐 시혜를 베풀자 용서하자 정도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그 주체가 네. 지금 있는 우리 보수 야당인데 네. 이 보수 야당이 제대로 된 막강한 보수 야당이 나와야만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이 세력들이 망쳐놓은 것을 바로 잡고 민노총이 주도하고 있고 많은 좌파 민변 정교조 네. 이런 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사법까지 장악한 그러니까요. 뭐 이러한 것을 그냥 용서할 성질이 아니라 아니죠. 나라 체제를 바로 하는 말하자면 중병이 들었는데 네.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네. 꼬집을 것은 꼬집고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작업이 있어야 된다. 복구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안에 다 골마 터지는데 그냥 대충 묶고 가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주자가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생존권, 우리 공동체의 이 가치를 무너뜨리고 망쳤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복구하지 않고서는 영원하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 보수 야당이 과연 그럴 능력이 있겠는가? 지금 다시 보면 그 신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운데 왔다 갔다가 아니라 분명한 제 입장을 밝힌다면, 네. 자 그러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복구를 하려 그러면 강한 야당이 있어서 말하자면 지금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헤쳐놓은 망쳐놓은 또 이 이념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 듯한 이 세계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강한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기존의 한국당이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주체들과 보면 유승민, 안철수 등 또 공관위원장 김용호 거기 공관이 8명 이분들의 이념적 지형이나 지향성을 보면 이게 과연 보수가 맞을까 싶을 정도의 굉장하게 우리 색깔이 옅어지고 그래서 아무리 투표에 올 4월달 선거에서 중도표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나 그러나 죽었으면 죽었지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그건 좌파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자 선거에 도움된다고 하면 좀 더불어민주당하고 손을 잡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허쳐서까지 합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국민들의 예망이고 특히나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유승민은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이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세력이 그냥 박근혜의 탄핵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유승민을 포함한 62명이 탄핵을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가지고는 탄핵이 안 돼요. 62명이 합쳤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62명이 탄핵을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연을 한 그래서 지금 이 체제를 가져왔다. 이 체제가 뭐냐?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고 우리 안보가 해체되고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 지금 이 굉장히 위험한 이 체제인데 이 체제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강한 우파가 필요한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손잡으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강한 우파가 맞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거꾸로 그렇다고 신당이 된다고 하면
말하자면 표가 분산이 돼서 집권 또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응징은커녕 또다시 분열이 돼서 예. 이게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한테 선거에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한쪽에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당장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네. 뭐 그러한 셈법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네. 앞으로 60일 이상 70일 가까이 시간이 있고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뭐 신당 그룹에 들어보면 굉장히 강한 보수 예.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자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찾기 위한 움직임은 과거에 1985년도에 보니까 네. 그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 하에서 있었던 민한당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뭐 의용 비슷하게 되니까 신민당을 만들었어요. 네. YS, DJ 등등 해서 이제 이민호 총재를 내세워가지고 네. 그 선거가 불과 2개월 전에 2월 달에 총선이었는데 12월 달에 창당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돌풍을 일으켜서 75석을 차지해서 제1당이 된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표를 하면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가 전체로 보면 보수를 강화하면서 지금 신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 선거 연합을 하자, 네. 연대를 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뭐 자유한국당이든 또 신당이든 어느 후보든 간에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경선에 본선에 뛰어들고 나머지는 드랍 시키자. 드랍을 해서 단일화 하자. 밀어주기로 단일화 하자. 그러면 아마 더 많은 그 야권에서 지금 합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 연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뭐 한 1년 전서부터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거 연대를 할 때 그냥 뭐 유승민은 빼고 그렇죠? 한국당과 지금 김문수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신당하고 뭐 또 뭐 장기표 우리공화당, 선생이라든지 장기표 선생 우리공화당 이런 쪽 그러니까 유승민은 빼고 유승민은 어떻게든지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거연대를 어떻게 하느냐 룰을 써서 만들어서 각서를 다 말해서 도장을 찍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서 선거 뭐 보름 전에 실시한다. 예를 들어서 뭐 20일 전에 실시해서 이긴 사람을 단일 후보로 내고 진 사람들은 선거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뭐 저 페널티까지 딱 해서 그렇죠. 완전 조약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뭐 광화문의 일대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네. 그분들과 연대해서 뭐 그러니까요.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규칙 같은 걸 백세 의원 만들어 박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백세 의원 박 원장님. 그렇게 하면 말하자면 우파는 우파대로 강화되고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 연대를 하고 통합하려는 이유가 네. 중도 세력 말하자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122석 네. 이 표가 유승민의 표가 좀 제법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10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막상 지난 연휴 직전에 20일과 21일 오마이뉴스가 열밑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유승민 당이 3.8%인가 나왔고요. 자유한국당이 30.1%, 38.1%. 그게 10배네, 10배. 네네. 그러니까 그 36.1%고 그다음에 저기 유승민은 3.8%. 이 둘이 합치면 49.9%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둘이 합치니까 몇 프로 나왔냐면 25.1% 나왔어요. 오히려 한국당 지지율보다 깎아먹는 걸로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10.8% 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토끼라고 가져 있던 우파라고 한 사람들이 야 유승민하고 합치는 건 이건 보수가 아니야. 나가버리는 거야, 집토끼가. 도대체 자유한국당 정체성이 어딘지 모르겠어. 라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통합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형호 의장이 뭐 과거 2018년 10월 25일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회관에서 열었던 촛불정신과 정치개혁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했다든지 그리고 지금 그 공관위원들 중에 김세연, 이석연 이런 분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지금 뭐 그 저걸 받았던 사람들 공관위원들 가운데 5분 정도가 뭐 미국이나 또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우파 국민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 도대체 이
아스팔트에서 3년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이 바뀔 줄 모르고 투쟁한 사람들로서는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공관위원장, 황교안 대표가 뭐 개헌하자 한다든지 이를테면, 그리고 영수회담을 하자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저기서는 문재인 체제는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먹고 있는 세대인데, 그래서 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고 말하자면 끌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영수회담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이 개헌이라는 거는 김형호 공관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바가 비슷해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건 개헌이다. 그 자유를 뺀 개헌. 그래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할수록 불리하다 여기는 우리 우파 쪽에는. 그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 우파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거기에 같이 못 가겠다. 우리하고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좌파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 중도를 표방한 사람들과 연대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 보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발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제 신의 한 수에 출연을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게 있어요. 네. 그게 아니다라고 했고, 또 여기 이제 정광훈 목사는 또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자칫 이게 이제 우파 간의 다툼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미 창당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창당이 완료되고, 신당은 자유통일당으로 이름도 명시했더라고요. 예, 자유통일당이 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신당 창당 기념대회를 한다. 그렇게 하면 이미 기정사실화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일부 유튜브들, 그 유튜브들과 또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뭐 특정 진영에 줄 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보기 안 좋은데. 아주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 이 고정으로 뭐 프로그램 보는 사람들, 구독자들 간에 또 댓글로 싸우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앙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파의 파이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연대, 선거 뭐 공조를 하게 되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야당의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그동안 전혀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다가 어제 신의 한 수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반박을 한다든지, 뭐 이게 저는 선의의 경쟁으로 좋게 보이는데, 다만 지금 이러한 그동안 우파가 질이 멸멸했다 하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이 박사님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우지 않고.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KBS 기자이지만 저는 2년 3년 전에 공영 노조를 하고 난 게 얼마 있지 않다가 이 문재인 정권이 KBS와 MBC 뭐 연합할 것 없이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는 사장과 이사들을 막 쫓아내고,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파 노조를 앞세워가지고 집에도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래갖고 쫓아내고 난 뒤에 자기 입에 맞는 사람들, 특히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들을 앉혀가지고 그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해고도 되고, MBC 같은 경우. 자, 그럴 때 우리는 많이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백주 대낮에 이 21세기의 법치국가에서 공영방송사 사장을 내보내고 거기다가 방송사 안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써가지고 후배가 15명이나 되는 후배가 선배를 불러가지고 당신 5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보도한 거 그거 그 박근혜 이명박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도 알리지 마라. 알리면 처벌받는다. 그리고 소환했을 때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이상한 법에도 없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외쳤습니다. 이 땅에 법이 살아 있습니까? 야당이 있습니까? 하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침묵하고 뭐 있지 않았지만 뭐 성명서 몇 개 발표하고 하는 야당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패스트 트랙 넘어가고 뭐 이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보니까 과연 그 대한민국에 이런 야당 갖고 되겠나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염원이기도 합니다. 과연 센 야당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할까? 과거에 김영삼이처럼 23일 단식도 하고 밖에 나왔고 막 그때 그 군사정권 하에서도 얼마나 처절하게 투쟁을 했습니까?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이 정권이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볼 때 선명한 야당, 강한 야당은 정말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면 이 두 개가 서서히 자기 경쟁을 하다 보면
삼투압의 원리에 따라서 센 놈이 약한 놈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네. 뭐 또 새가 크면 그걸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 전체에게다 네. 야당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치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체제 전쟁인데 네. 이거를 마치 여야의 싸움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거 있으면 복수해야 되나 용서해주자. 왜 용서합니까? 우리 체제를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저기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걸 어떻게 용서가 그렇죠. 가능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응징이 필요한 우리 이 존재를 지키기 위한 예.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이제 이 신당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박사님 이게 있어요. 자 정가원 목사가 네. 지금 목사잖아요 이분이. 네. 근데 이분이 뭐 감내나라 공내나라 정치 일선에 다 나와가지고 이거 설명하고 저거 설명하고 그분이 막 다 컨트롤한다. 이거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서의 투쟁은 전 목사께서 주도하셨고 큰 위협은 그 일어나고 공로는 인정해 하지만 인정해야죠. 그러나 예. 현실 정치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부담을 갖고 있고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현재 정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잘 지킬 수 있도록 전제해 두고 감시도 해야 된다. 과제로서는. 그리고 이제 신당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한다 해놔놓고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 자유한국당에서 퇴출돼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모아가지고 이게 신당 꾸려가지고 우리가 신당입니다. 뭐 새 늘린다고 그게 신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자유한국당 자체도 108명 자체도 다 바꿔달라 하는 이런 그 정치 혁명적인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야당이 강해지면 여당도 달라집니다. 야당이 새로워지면 여당도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과 동지가 나눠져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치킨 게임에 이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당이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신당이 수혈해야 할 인물들은 이제 광장에서 현장에서 과거처럼 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명망가, 덕망가, 자유한국당 뭐 한 그 108명 가운데 49명, 50명 정도가 뭐 장차관급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했던 분 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말하자면 성공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다시 정치판에서도 그 스펙으로 정치를 이어가는 그런 게 아닌 조금 모자라도 뭐 교업이 박사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유학을 안 했더라도 그죠? 네. 시도지사를 안 했더라도 투쟁 경력이 있고 대한민국 네. 정체성을 키우는 사람이면 되겠다. 그래서 인물도 새로운 눈을 보고 뽑아 놓으면 우리 우파가 더 강화되고 네.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성창경 위원장님 말에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네네.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거는 네. 이제 한국당이 지금 10이라고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유승민은 뭐 당이 아까 여론조사하니까 1이잖아요. 10 플러스 1을 하면 11이 나와야 되는데 그 1이 더하니까 7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10 플러스 예를 들어서 여기 김문수 전광훈 그 신당이 뭐 한 2 된다고 합시다. 그냥 가정이에요. 그럼 10 플러스 2 되는 12가 되는 걸로 하려면 아니면 12 내지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15가 15 이상 되는 걸로 하려면 10과 2가 경쟁을 하고 싸우면 안 돼. 그렇지. 싸우면 오히려 똑같이 12가 아니라 8, 7, 8. 7, 8이 돼요. 물론 유승민보다야 낫겠죠. 유승민이 뭐 7이 된다면 뭐 한 8이나 9 되겠죠. 그러나 마이너스가 되니까 싸우진 말고 아까 룰을 좀 정확히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선거 연대를 하자. 공정한 선거 연대를 하는데 서로 그 전에 공격하지 말고 네. 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선명하니 내가 선명하니 하지 말고 약간의 방법은 다르지만 둘 다 두 조직 다 뭐라면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건 틀림없고 나라를 사랑하는 집단이면은 틀림없거든요. 한국당도 자유우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그리고 나름대로 쇄신을 해왔고 황교안 대표 체제로 그래도 그 촛불 난동으로 다 넘어가는 그 당을 그래도 추스려 왔으니까 그것도 인정하고 예. 그 다음에 아스팔트에서 그 다음에 3년간 쌓아온 그 신당의 그 세력도 인정하고
그러나 서로 공격은 하지 말고 페어 플레이를 하는데 그렇죠. 룰을 지도자끼리 만나서 룰을 만드는 거야. 자, 아까도 얘기를 했죠. 선거 연대를 하면 자, 이렇게 합시다. 상호 비방하지 말고. 상호 비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은 두 군데면 두 군데 여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디테일한 방법까지 해서 계약서를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서로 좋은 경쟁을 해서 여론조사에서 받으면 깔끔하게 그거 인정하고 그 지역구는 내보내지 않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서로 이제 말하자면 비방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아까 얘기한 10 플러스 12가 안 되고 7이나 8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누가 좋아하는 것이냐? 문재인 세력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공통점은 유승민은 안 되니까 유승민은 마이너스가 빼고 나머지 신당 그다음에 뭔가 누굽니까? 지금 오늘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장기표, 이현주, 뭐 새벽당, 그다음에 누굽니까? 우리 공화당 전부 다 합쳐서 어떤 룰을 정해서 그 룰에 따르자. 서로 비방하지 말자. 시간이 없다. 그렇죠. 이제 2달 조금 남았는데 이거 비방하다가 큰일 난다. 비방하는 그 단체나 그 자에게는 페널티를 해서 아예 거기는 아예 후보도 못 내게. 자,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우파들이 파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우파들 그럼요. 파이가 커지고 우파들의 경쟁으로 선명성이 더 커지고 투쟁성이 커지고 야성이 강화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앞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텐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안에는 지금 보면 여러 개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기서 통합하게 되면 다시 유승민계, 김무성계, 뭐 이현주계, 말하자면 우공당계 이게 보면 도로 탄핵하기 이전에 그 새누리당과 같은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거고 유승민은 빼고 그렇죠. 김무성 무대 형님도 정계 은퇴 선언하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뭐 그거 해주고 김무성 전 대표는 이미 불출마했어요. 그런데 유승민만 아직도 개기고 있잖아.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만약에 이제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유승민을 제외한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유승민이 뒤에서 리모컨으로 뭔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야당들이 성명성을 경쟁을 하면 전체적으로 투쟁 의식도 커지고 그래서 그 중에 뛰어난 놈을 이제 말하자면 뛰어난 분을 공천하게 되면 나머지는 승복하고 이러면 전체 파이가 저는 200석이라도 200석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요즘에 저 미스터 트롯 보십니까? 예능 안 봐요. 미스트롯에 이어서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막 20% 이렇게 나와. 이건 뭐 종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시청률이 나오는데 왜 국민들이 열광을 하냐면요. 거기에 뭐 마음 트로트 이제 미스터 트롯 1등을 가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서로 말하자면 응원해줘. 라이벌인데 내가 1등 할지 얘가 1등 할지 얘가 1등 할지 서로 몰라요. 서로 도끼인 객끼냐. 근데 서로 예를 들어서 점수를 높게 맞고 뭐 그게 뭐 불꽃이 나오는 게 있어요. 다 심사위원들이 하트를 눌러주면 올 하트로 쫙 터져요. 그러면 라이벌이 올 하트를 받으면 진짜 기뻐해. 그리고 그 어린애들도 나와서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볼 때 볼 수 없는 선의의 경쟁이니까 그런데도 또 B급 문화예요. 여기에 시청자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들도 지금 그런 미스터 트롯처럼 선의의 경쟁을 해주면 그저 예를 들어서 한국당도 아스팔트를 인정하고 아스팔트 박수 쳐주고 아스팔트도 그래 한국당 조금 불만인 거 있으면 잘합니다. 황교안 대표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그러고 여론조사에서 그 지역구 예를 들어서 뭐 종로면 종로에 아니 뭐 어디 경상도면 경상도에 그 지역구 여론조사 누구 나오면 그래 당신이 나가서 싸우지 내가 깨끗이 사표 내고 거기 응원해주고 막 띠두르고 같이 응원해주고 이러면요 200석 이상 압승해. 그래서 진짜 그거를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번에 선거의 감시자가 되고 심판자가 돼서 그 운동을 일으키면 200석 이상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지지 같은 우파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이나 뭐 이거 맡아도 이거 빼면 그죠? 빼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현명해야 됩니다.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 할 때
지금 몇 개 정당이 나와서 우려가 되지만 선거 임박하면 네. 합종 연행이 되고 그래서 이게 선거 연대가 되면 예.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냥 뭐 신당은 이미 출발했는데 이걸 계속 공격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출발한 신당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방을 대신에 서로가 치열 인카리지 해주다 이거죠. 네. 용기를 북돋워 가지고 그래 사실은 우리가 볼 때도 박사님이 저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박사님을 높게 보지 저를 높게 안 봅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럼. 상대방을 칭찬하지.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 공격을 해요. 그럼 지금 유튜버들 일부 보면 지금은 사실 저는 이 갑갑한 게 이 유튜버들이 제대로 된 언론 역할을 하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가운데자, 관찰자, 네.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수가 유튜버 플레이어 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네. 거기는 저 사람은 누구 편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유튜브가 움직이면 네. 그래서 지금 뭐 특정 유튜브에 들어간 사람들 구독 취소한다고 막 유튜브 여기 SNS 들어가 보면 난리예요 지금 싸워서 그래서 이건 빨리 뭐 이런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네. 요거는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네. 전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아. 뭐 어떤 여기 이제 댓글들도 네네. 막 달고 그런 분들이 그냥 이봉규 너는 저 입장이 어떤 편인데 예를 들어서 예.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친당과 유승민은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고 뭐 수백 차례 얘기했으니까 그건 아니고 신당과 저는 유승민뿐이 아니라 만약에 어딥니까 저 바른미래당 네네. 하여튼 거기 유승민계 이쪽에서 유승민 빼고 다 들어와도 좋다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거기 싹 빼라. 거기 빼도 이득이다. 난 그런 주장인데 네. 이 신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10이라고 인정하고 네. 여기 2라고 인정을 해야 돼. 근데 한국당 5고 나도 5다.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된대. 아 그렇죠. 네, 여기는 사실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저기는 저기는 10이다. 그리고 나는 1이나 2다. 그래서 큰 집하고 큰 집에 도움이 되겠다고 합치는 자세를 가지고 그 대신 큰 집에서는 한국당에서는 저쪽의 공로를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의 공으로 지금 이렇게 우파의 어떤 걸 지켜온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네. 국민들의 여론을. 그럼 그것도 인정해 주고 우리가 큰 집이지만 작은 집도 인정해 주고 그러나 저의 입장은 그건데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근데 양쪽 다 소중해. 뭐 큰 집으로 난 더 소중하죠. 한국당이. 솔직히 말하면 더 소중하고 근데 신당도 지금서부터 제가 비판하기는 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약이 되는지 악이 되는지 두고 보겠다 이거예요. 지금식으로 페어플레이를 해서 보탬이 되면은 저도 이제 확실히 밀어줄 거고 근데 봤는데 이거 지금은 약간의 실망이에요. 지금 막 비판하고 나오니까. 근데 계속 비판하고 분열하면은 저는 뭐 응원할 수가 없는 건데 예. 지금 단계에서 제가 섣불리 뭐 안 되다 보면 이건 진짜 깨지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합치자고 거기 하는데 저는 이제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합치는데 방해가 되면은 저는 그때는 이제 아마 한국당이 됐든 신당이 됐든 또 다른 뭐 그 보수 측에 네. 합치려고 하는 신당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 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비방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네. 절박해지면 네.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절박해지면 정말 우리가 연대를 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과반 아니 3분의 2 이석을 확보해서 네. 문재인을 탄핵시키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네. 그게 제대로 된 보수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인정해주는 네, 그죠? 그럼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앞으로 그럼 이 부분에 지켜봐야 대해서는 지켜보기도 하거니와 자꾸 그렇게 되도록 네. 감시도 해야 됩니다. 그저 미스트롯에 보면은 참 저는 좀 트로트에 빠지는 것보다 저 방식이 너무 좋고요. 거기에 열광하는 게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서로 선의의 경쟁하면서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하투로 점수를 매기고 이런 거 그 국민의 마음을 끄는 거 이거 하면요 진짜 200석 이상 진짜 아주 대박살 낼 수 있어요 이번에. 근데 이거 잘못하면요 저들한테 또 이 과반 이상 주면 그냥 나라 망해요. 그렇게 되면요 상위 1% 2%는요 이민 가요. 그러면 나라 주저앉아요. 네, 맞습니다. 상위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 미스터 트롯처럼 선의의 경쟁을 해주길 양쪽 다 바랍니다. 자, 잘 될 겁니다. 두고 보시죠.